이번 시간에는 적성과 인성, 동기에 대한 시너지 관리, 상호 영향력 관리, 작용력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 그 다음에 기업에서 성장 발전하기 위한 역할을 추진하든 직무 역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직무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상호 작용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 적성, 인성,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주도적인 관점은 직무 역량이다, 경험 능력이다가 되더라도 하나의 더 가치 개념적인, 그 다음에 업무 행동적인 관점에서 적성, 인성, 동기가 간접적인 요인으로 직무 역량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패턴으로 중요시되는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인성과 동기가 타당하지 못하다, 그러면 잘못된 방향으로 어떤 능력을 활용하게 되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사회의 부정적인 어떤 역할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적성, 인성, 동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물론 이제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어떤 관점, 또 충족되어 있는 능력을 활용한다는 어떤 관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영향력을 향상시켰다는 어떤 관점, 그런 관점에서도 적성, 인성, 동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합리적인 자기 역할에 최적화된 적성, 인성, 동기가 관리되어야 된다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적성, 선천적으로 타고난 적성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못하면 후천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습관화시키면 된다. 무의식적인 작용력, 반응 행동을 나타내게 되면 선천적인 적성과 똑같은 자질을 갖게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 탓해야 되죠. 왜 내한테는, 우리 후손들한테는, 우리 조상들은 정말 뛰어난 잠재력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될 텐데, 후천적으로 반복 노력을 통해서 무의식적인 반응 행동을 실행할 수 있다. 무의식적인 반응 행동,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 뭐 다른 어떤 물체가 돼도 관계없습니다. 한 5kg다는 어떤 무게 중심에 습관이 계속되어 있다, 그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5kg가 아니고 한 10kg다. 그럼 5kg라는 개념으로 내용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작용력, 힘을 줘서 드는데 10kg 있으니까 움찔하죠. 안 들리죠. 습관적으로는 5kg 힘을 작용시키는데 10kg이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겁니다. 근데 또 빈주전자다, 그죠? 5kg만큼 힘을 줘서 드는데 빈주전자니까 번떡 들리면서 움찔하면 또 깜짝 놀랍니다. 5kg 습관화된 그 형태가 내가 이 5kg니까 5kg만큼 힘을 작용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 행동이 나타난다, 이거죠. 약간 여담으로 저희들이 옛날 이랬던 사무실에 오른손으로 열고 들어가는 사무실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한 3년쯤 이제 그 사무실에 있다가 또 왼손으로 출입문을 열어야 되는 사무실로 이제 위치가 변경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왼손으로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른손으로 자꾸 열려고 합니다. 그럼 교체되죠. 들어가는 어떤 행동이 부자연스럽게 되죠. 한 달 정도가 지나니까 물론 의식을 하면 바로 왼손으로 열죠.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급하게 움직일 때는 먼저 오른손으로 열다가 리듬이 깨져가지고 그런 어떤 경우, 그 형태도 한 3년 정도 되니까 습관화 된다, 이거죠. 물론 습관화는 100일 정도만 습관화시켜도 습관적인 행동, 무의식적인 반응 행동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3회차 정도 지속적으로. 그럼 100일 같으면 한 300회차 정도만 반복된 행동하면 선천적인 어떤 적성과 같은 무의식적 반응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학습하는 습관이든 태도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판단하는 기준이든, 분별하는 요건이든, 분석하는 테크닉이든, 하다못해 육체적인 어떤 트레이닝도 한 100일 정도 트레이닝하면 상당히 향상된 그런 신체적인 특성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성과 일치되는 직업 분야. 물론 선천적인 어떤 적성은 그러하고, 그는 선천적으로 타고났으니까 그 분야에 일치되는 어떤 직업 분야를 선택하면 더 좋죠. 그러나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적성은 무의식적인 습관 행동을 유발시키는 부분은 직업 분야를 선택하고 그 분야에 맞는 적성을 습관을 시키면 되죠. 그래서 선천적인 형태보다 후천적인 습관이, 적성이 더 효용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분야에 대한 어떤 적성을 타고났다 이거죠. 근데 나는 예술 분야 아니고 체육 분야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예술 분야 적성만이 효용성이 나타나는데 체육 분야니까 그 적성은 반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선천적인 어떤 적성. 그러면 후천적으로 트레이닝했던 어떤 습관이 후천적인 어떤 습관 유발시켜서 체육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입사 후 직무 적응력 개발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선천적인 어떤 형태보다도. 물론 이제 노력을 해야 되니까 노력하는 과정, 또 지속적인 반복, 한 3개월 동안 1일 한 3회차 정도 이렇게 노력해야만 이제 적성이 무의식적인 반응 행동이 유발되니까 그런 이제 노력 과정이 거쳐야 된다. 그러면 그 과정만 거치게 되면 훨씬 더 활용성이 높다. 보통 이제 직업 분야에 관련됐던 적성, 직무 이제 패턴, 직종 직렬, 그 다음에 조직과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영, 기획, 인력 개발, 그 다음에 경영 관리, 일반 행정은 총무다, 노무다, 복리후생이다, 이런 분야 적성이 되는 겁니다. 영업, 시장 관리, 생산, 공정,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기술 관리, 이런 분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준은, 이런 적성이 어느 수준, 아주 전략적인,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에 추정 가능한 그런 스킬. 우리가 이제 학점으로 하면 A학점이죠. 개발 스킬, B학점 수준. 특정 어떤 분야의 적성이 충분히 응용되고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킬 수 있고 합리적인 어떤 체계로 실행될 수 있는 요건까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하나의 또 패턴, 목적성, 지향성은 있는데 좀 활성화 수준이 좀 미흡한 부분. 이거는 이제 최적화된 어떤 상태고, 운영, 하나의 어떤 패턴이 있는데 추진력, 실행력, 목적성이 좀 떨어지는 어떤 수준, 조정 스킬, 이 부분은 최하위적인 어떤 형태. 그래서 결국 이 부분, 이 두 개 부분이 되어야만 그런 또 수준으로 우리가 학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B학점 수준이 이상 돼야 그래도 평가받는데 좀 유리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학점 이수 분야에 대해서 자긍감도 생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개 전략 개발 수준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성은 이제 기본 또 가치 개념입니다. 자기 어떤 주관력에 의해서, 퍼스널리티에 의해서 어떤 의식이나 규범적 행동, 태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가치 개념을 확립시켜야 된다. 이제 인성은 자기 통제 개념입니다. 앞에서 적성은 습관 행동을 반복을 누르는 통해서 습관을 시키는 거고, 여기에는 뭔가 A를 지향해야 되는데 B라는 어떤 관점으로 지향한다. 그럼 그걸 통제해야 A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인성은 특정 지향 요건은 의식적으로 계속 이제 추구를 해야 되고, 또 좀 부정적인 어떤 가치의 어떤 개념은 자꾸 자제를 하고 억제를 하고 외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통제 조정 기능이 수반되는 게 이제 인성입니다. 긍정적인 거는 자기가 어떤 정해진 어떤 패턴에서 갖춰야 될 요건은 계속 활성화시키고, 좀 부정적으로 작용되는 그런 어떤 개념들은 그런 의식을 자꾸 상실시켜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쓰레기통에 휴지를 던졌습니다. 들어가면 들어넣게끔, 쓰레기통에 들어가게끔 던졌으니까. 그런데 들어가지 않고 밖에 떨어진다, 그죠? 이거 다른 사람 주워 넣겠지.
그런 가치관은 배제시켜야 되고 억제를 해야 되고, 들어가지 않았구나. 지적을 하니까 내가 도로 주워 이어야지. 주워 이으면서 다른 사람 쓰레기도 내가 주변에 흘려있는 쓰레기도 동시에 내가 집어 이어야지. 만일 들어갔다 그러면 내 것만 떼져 이어도 되죠. 그러나 들어가지 않고 흘렀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쓰레기도 주워 수 있는 그런 가치 개념은 자꾸 활성화시켜야 되고, 쓰레기통에서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청소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외면하는 그런 행태는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은 하나의 어떤 가치였던 개념이다. 가치 개념이기 때문에 추구되는 거는 활성화시키고 추구되지 않는 거는 소멸시켜야 된다. 억제를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의 어떤 형태는 목적, 추구성, 충족성, 관계성, 적응성, 자기중심성, 목표 지향적인 역할. 하다가 안 되면 A 관두지. 다른 사람 하겠지. 그건 안 된다, 그죠? 또 내가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은, 또 역할을 실행하는 부분은 꼭 실행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요건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분. 이제 관계성, 상호자, 협동성, 이런 부분. 내가 지원을 잘 해줘야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가치 개념. 또 적응력도 마찬가지고, 자기중심성. 자기중심성은 자기 존재감을 무시해버리면 관계가 형성 안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중심 성향도 너무 어떤 이기주의적인 어떤 형태는 자기중심성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이기주의적인 어떤 성향은 고립감을 유발시키는 거고, 자기중심성은 자기 어떤 관점에서 정점으로 협력해주고 지원을 받고 공동체적인 활동을 해가는 것. 그래야만 목표 추구형이나 충족성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기를 도외시시켜버리면 자기는 소멸돼 버리니까. 그러면 충족이 아니라 종속감만 형성된다 이거죠. 부정적인 개념도 같이 휩쓸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이 있으면 부정적인 거는 노라 하고, 긍정적인 거는 예스라 하고, 또 공동적인 거는 참여를 하고, 내가 지원을 받은 거는 요청을 하고, 이랬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중심 성향이 상당히 이제 중요시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인성과 특성에서 조직 기속성과 목표, 지향성,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어떤 목표와 사적 이기심 활성화 수준, 그 다음에 공적 사적 관계의 어떤 조성, 결국 인성의 어떤 형태는 이 두 가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 조건으로 역할에 단순히 숙려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만 한다. 주관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건 이제 이기주의적인 어떤 성향이 돼버리고, 이거는 맹목적으로 순응, 추종하는 어떤 형태가 돼버리고, 이 부분은 상호 원자,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역할에 참여하고 하게 되고, 이익이 안 되면 외면하게 되고, 이거는 좀 어떤 자기중심의 어떤 이기주의의 어떤 성향, 분별심을 너분자, 체계적으로 전개시키는 어떤 형태, 요거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타당하더라도, 그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 어떤 지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한계점에, 제약점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떤 조건에서, 그래서 여기서 사적 이기심이다. 그럼 자기의 어떤 목표 지향성이 없으면 존재감이 소멸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여기서 자기 중심 성향이 있으면 이 부분은 사적 이기심이 아니고 공동체의 어떤 의식, 공동 어떤 목표 또 추구 성향,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기 어떤 중심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목표와 조직 목표와 자기에 대한 존재감, 그 자기 중심의 어떤 역할의 공유성, 이런 어떤 부분이 실행돼야 되고, 당연히 조직 기속성과 목표 어떤 지향성이 추구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동기. 어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동기와 의욕이 연관되거든요. 의욕이 없으면, 동기가 활성화되면 그저 주저앉아가지고 능력을 낭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능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학습할 수 있는 동기가 활성화돼야 능력을 충족할 수 있고, 또 능력이 없다, 동기는 활성화되어 있다, 의욕이 넘친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야 성과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열심히 가면 아무 성과 없죠.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방향, 능력, 역량이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 형태는 동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지는 목표 지향적인 동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목표 주인과 성과 견이 되어야 된다. 직업의식과 업무 성과가 상호 시리즈 효과로 추진되는 그런 때 동기가 활성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업무 관심도와 역할, 성취 조건, 정서적인 안정감이 추구돼야 된다. 막 혼자서 뭐 도취해가지고 이래 하면 그건 또 타당하지 못하다 이거죠. 어떤 균형 관리가 이루어지고 개인적인 목표와 인간관계, 기업 문화, 결국 이제 동기, 분위기, 태도, 협력, 역할의 때 지향성 이런 어떤 관점에서 기대 가치 또는 이제 기업 문화적인 홍도가 이루어진다. 그 이제 동기 모델, 성과, 능력, 역할, 성취. 요거는 이제 성과다, 영업이다, 생산이다, 능력이다.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성과를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협력 지원을 위해서도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기본 요건으로 추구되는 거고, 역할이 확립돼야 된다. 그 다음에 성취, 소속, 관계들도 관계가 좋아야 협력이라든지 이런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동기 유발 요인도 업무 과제와 성과 지향적인 적극적인 목표성을 나타내야 된다. 그 다음에 조직과 개인 차원의 지식, 능력, 경험 요건들도 활성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조직 목표와 주도적인 책임감, 적극적인 추진력, 요 두 개가 가장 바람직한 형태고, 요것도 적절한 형태고, 이런 부분은 이런 어떤 요건들이 이런 어떤 형태로 활성화시켜야 되는 어떤 관점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조직 협력, 사회적 어떤 관계성만 도모하고 어떤 목적 지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책임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미흡하면 안 된다. 또 업무에 너무 이제 집중하고 몰입도는 높이면서, 그 이제 너무 이제 미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이거죠. 또 조직에만 기속돼주고 사회적인 어떤 관계 특정, 소위 말해서 특정 어떤 패턴별로 움직인다 이거죠. 이 부분은 특정 어떤 패턴별로 끼리끼리 소위 말해서 끼리끼리 논다 이럴 때 이제 이런 어떤 요건이 형성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적인 목표와 책임 역할은 있는데 좀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이고, 그다음에 장기 비전적인 어떤 부분 추진력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런 형태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요건이 체계적으로 확립될 수 있는 의욕, 동기가 활성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적성, 인성, 동기. 적성은 하나의 어떤 방향성, 인성은 어떤 리듬, 어떤 가치의 어떤 개념의 리듬, 동기는 그 리듬을 추동시키는 작용력, 이렇게 이제 상호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어떤 관계성, 요건들은 말씀드렸던 대로 직무 역량을 뒷받침해주는 분위기, 환경과 같은 어떤 그런 형태다. 역량이 없는 형태에서 적성, 인성, 동기, 실행 능력이 떨어지고, 또 역량은 뛰어나고 적성, 인성, 동기가 미흡한 상태, 적정 수준이 확립되지 않은 형태, 그럼 또 어떤 성과나 목표, 또 추진력이나 역할에 대한 어떤 수준이 낮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육 내용은 효선인력개발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며 HS OJT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조직 분야별 직무 역량 개발 교육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